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한국은 유독 알트코인으로 단기간에 크게 버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과거 100배를 넘어갔던 알트코인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 그 댓글에 저희가 코인 과세 유예 청원에 대한 이런 사이트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동의 수가 5만 명을 넘어가야 국회의원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4월 20일까지 이제 청원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니까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대로 간다면 25년부터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뭐 세금을 내는 건 좋죠. 그러나 취득 원가, 우리가 샀던 평균 단가를요, 무조건 24년 12월 31일로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해서 평균 단가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해외 거래소 갔다 와도 바뀌죠. 이런 식으로 내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 모든 코인이 다 있으면 좋은데요. 지금 업비트가 정부 눈치 보면서 상장을 굉장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외 거래소를 써야 되는데 한국은 유일무이한 트래블 룰이 있어서요. 내 돈인데도 100만 원이 넘는 코인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100만 원 이하인 코인을 보낼 때도 안 가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코인이 그렇거든요. 이런 트래블 룰 때문에 좋은 코인을 알고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불합리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선을 해서 합리적인 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과세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동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와서 21년도 그렇게 뭐 수백 배 올랐던 불장의 주역 중에 하나가 누구였을까? 이 역시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오피트에 조금만 더 21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빨리 상장됐으면 어땠을까 했던 코인이 바로 엑스 인피니티였습니다. 빅터라는 분이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를 제시를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엑스 인피니티 저희가 알기로 한 20만 원 가까이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달러로는 170달러였는데 그렇게 뭐 100배, 200배 갔을 때 이 친구가 겪었던 하락률을 이 친구가 이제 손으로 다 쓴 거죠. 뭐 많게는 한 10일 걸렸을 때도 있고 뭐 5일 걸렸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마이너스 52%, 뭐 48%, 49%, 심지어 70%도 갔었네요. 1억을 넣으면요. 3천만 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마이너스 51%, 28%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100배에서 300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런 하락률을 견뎌야 된다. 말로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엑스 인피니티의 이제 가격 차트인데요. 아까 그 하락률을 그대로 모셔왔고요. 이 엑스 인피니티를 보면요.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1년도를 나타내는데요. 우리 다 기억나시겠지만 21년도 하면 4월이 기억나죠. 3월, 4월, 뭐 빠르면 2월 달 수많은 이제 코인 투자자들이 이때 다 들어와서 물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뭐 도지고 뭐 시바이누고 다 뭐 파티 한 90% 이상이 이때 파티를 벌였었거든요. 근데 엑스 인피니티 보시면요. 여기 바닥을 벽박 기고 있습니다. 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하락률의 가장 컸던 절반을 이 상반기에 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52%, 잘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때 맞았었고요.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9%, 심지어 마이너스 70%. 남들 파티하고 있을 때 별로 오르지도 않은 코인이요. 폭락을 맞고 있습니다. 엑스 인피니티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남들 정말 이때 뭐 다 뭐 10배, 20배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죽음의 횡보를 거치다가 이제 나중 가서야 뭐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도 그냥 올라가진 않죠. 뭐 반토막도 나고 뭐 30%, 40%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때는 억울하지도 않죠. 그래도 뭐 그래도 좀 오른 상태에서 했으니까 야, 이런 마의 구간을 견디고 난 후에 결국 100배, 200배 갔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100배, 많게는 300배를 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화려한 단타를 해야 될까요?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잡고 스탑라스 걸어놔서 요거 밑으로 더 떨어졌는데 팔려서 뭐 좋아하고 선물하고 뭐 이래야 될까요? 전혀 아니겠죠. 이거 하면 돈 다 정말 없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내 돈에, 내 코인의 90% 이상은 손도 대지 않고 불장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용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많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괜찮은 게 저는 스테이킹이었고요. 아니면 정말 안 쓰는 거래소, 정말 수수료 비싸고, 쓰기 싫은 거래소 있잖아요. 그런 데 사서 그냥 넣어두는 거죠. 왜요? 안 보려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코인을 키읔도 모르는 가족의 이제 앱을 깔아서 여기에서 뭐 사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로 정말 쳐다보기 싫고 접하기 어려워야 장기 투자가 되더라. 뭐 앱 지우기 이런 건 기본이었죠. 그러나 뭐 이런 것만 해서 되진 않겠죠. 물론 내가 공부를 하고 실력도 키워야겠지만 이런 걸 써야 할 정도로 100배 많게는 300배를 가기 위해서는 용을 써야 된다. 그리고 혹자는 이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당신들이 빨리 얘기해주면 내가 그때 들어서 뭐 사서 돈을 번다. 벌었을 텐데 늦게 얘기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는 절반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요, 이런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뭐 오른 적 없다. RWA, 뭐 요새 너무 핫하잖아요. 디파이의 레이어 2 코인이다. 사실 이때 당시 정답은 멘틀이었고요. 이런 영상을 사실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재미없습니다. 멘틀도 재미없고, 예전에 뭐 디소도 재미없고, 재미없는 거 많거든요. 근데 이 멘틀 영상을 올렸을 때, 가장 지금 최근에 핫한 온도라는 이제 기업을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멘틀이 이제 협업을 맺은 거죠. RWA 시장에 진출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5% 이자를 주고 지금 온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온도람은 STO 시장의 4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점적인 회사이다. 그리고 23년도 2월 달에 이미 국채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대장 기업이다. 뭐 블랙락이랑도 이제 협업을 맺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 뭐 질문을 주셨던 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빨랐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작년 크리스마스여서 온도라는 코인이 24년 1월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빨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자산 토크나 테마는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당시 뭐 체인링크나 뭐 여러 다른 것들을 좀 소개를 했었는데 체인링크만 해도 뭐 재미가 없잖아요. 남들 오를 때 안 오르니까 뭐 이거 잘 뭐 와닿질 않는 거죠. 뭐 사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자, 그러다가 그 영상을 올리고 한 달 후에 온도가 상장이 결국 됐습니다. 아직도 뭐 많이 상장이 돼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 군데 이제 상장이 됐을 때 만약 이때 샀다고 해봐요. 올해 1월입니다. 1월 22일에 샀다고 하면 남해 불꽃 축제 구경만 했던 아까 그 엑스 인피니티의 초반 부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올해 1월에서 3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구간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고요.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더리움 ETF를 앞두고 있고 하면서, 뭐 게임이다, AI다, 뭐 모든 코인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이 온도라는 코인은요,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비들 펀드 출시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욕하고 뭐 재미없다, 뭐 다 떠나가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제 최근에 뭐 블랙락이 비들 펀드 만든다고 하면서 RWA 사실 23년도 3월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재미없으니까 안 하다가 최근에 오르니까 아 이게 이제 대장이다, 대세다 하면서 막 올라타고 있는 거 우리 뭐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서 꼭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얘기해도 쌀 때 많이 사야 돈을 벌 수 있지. 나중에 오른 후에 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 그러면 결국 100배, 300배 벌기 위해 알아야 될 거 좀만 더 얘기를 해보면,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쭤보시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많은 유튜브가 있고 책이 있어서 공부하기가 수월한데요. 알트코인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은 한국을 배제하고 외국에서만 개발이 되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한국 뭐 김치코인은 거의 뭐 우리가 뭐 접하기가 좀 어렵거나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해외 유튜브, 해외에서만 이제 뭐 게임을 개발을 하거나 뭐 유명인들이, 정치인들이, 뭐 SEC가, 뭐 바이든이, 시진핑이 다 해외에서 유명인들이 보통 영어로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튜브, 뭐 기사, 뉴스, 인터뷰, 트위터를 보면서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르신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 공부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뭐 블랙락이다 누구다가 다 판을 깔아두고 저점 매수를 다 해놓고 이제 마케팅 할 때 ETF가 됐다더라. 뭐 RWA 시대가 온다더라. AI 시대가 온다더라. 게임이 뜬다더라. 마케팅하면 그때서야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그때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확신을 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들 부익부 하는데 우리가 빈익빈 역할을 담당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오른 가격에서 치고받고 우리끼리 싸우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좀 근본적인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확신을 갖는다 하더라도요. 운도 따라야 됩니다. 10개 중에 결국 크게 성공하는 거 예를 들어볼까요? 21년도에는 뭐 엔진 코인이 있었고요. 뭐 비체인도 있었고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뭐 엑스인피니티 이런 정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좀 크게 오른 거는요. 한두 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소액을 씨를 뿌려야 된다. 알트코인은 뭐가 이렇게 터질지, 뭐가 안 터질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운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으로 사실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잖아요. 21년도 4월 다시 한번 우리 광란의 불장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나왔던 중국의 공영방송 이제 아나운서의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어느 시점을 앞뒀으니까 뭐 3월 며칠 됐었겠죠. 정확히 3년 전이라고 하고요. 비트코인이 약 4만 불 정도를 찍고 있을 때입니다. 4월 달에 한 6만 8천 불 정도까지는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직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 저도 이 한 18초 되는 영상인데요. 보고 참 재밌었는데 이 앵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화폐가 된다면 우리 모두 죽을 것이다. 이거 농담 아니다.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심각하게 공영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분들 말을 듣고, 아, 이거 뭐 중국이 또 규제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포에 떨면요. 불장을 불과 며칠 앞두고 팔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알트코인이든 비트든 이더리움이든 검증이 끝났다면요. 좀 소음, 귀 닫고 가야 된다. 나 혼자 그냥 묵묵히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는데 요거 코인베이스 암스트롱 CEO가요. 뭐 본인 트위터에 올린 데이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2011년부터 매년 여기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뭐 나스닥이다, 라지캡, 미들캡, 스몰캡 주식이다, 뭐 금이다, 현금, 상품 등과 비교를 한 자료입니다. 비트코인은 여기 보시면 뭐 압도적이죠. 매년 연간 수익률이 무려 152%, 매년 152%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이거 읽기도 어렵네요. 아무튼 이런 수익률을 기록해서 다른 것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만 주목할 부분은 매년 가장 큰 수익률, 여기 하이 리턴 보이죠? 매년 11년, 12년, 13년, 그리고 15년, 16년, 17년, 19년, 20년, 21년 계속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데요. 기록하다가 2014년에 가장 로우 리턴, 그러니까 가장 손해본 걸로 여기 보이시죠? 2018년도 보이시고 2022년도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겁니다. 이 최고의 엄청난 자산도요. 여기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65%. 이게 종가 기준이니까 그렇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80%, 90% 비트코인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야 할 때 크게 팔고요. 팔아야 할 때 크게 사려고 달려드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중에 한 명은 아닐까?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한 번쯤 투자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